캐나다가 한국을 밀어낼 때 내세운 명분은 나토였습니다. 그런데 딱 사흘 뒤 K2의 문을 열어준 열쇠도 똑같은 나토였습니다. 밀어낼 때도 나토, 열릴 때도 나토, 같은 단어가 문을 닫는 이유이자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겁니다. 여기엔 우리가 오해해온 동맹의 진짜 얼굴이 숨어있죠. 도대체 캐나다는 왜 한국을 밀어냈다가 다시 끌어안았을까요? 그 사이 캐나다가 제 발로 걷어찬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거래에서 여러분의 세금과 지갑은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동맹의 민낯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아픈 소식부터 짚겠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그 규모가 무려 60조 원입니다. 60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통째로 삼키는 크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 살림 한 축이 걸린 초대형 문이었던 거죠. 그 문 앞에서 우리 한화오션이 탈락했습니다. 2026년 7월 6일, 캐나다는 독일 TKMS를 우선 협상자로 골랐거든요. 경쟁은 팽팽했습니다. 한쪽엔 한화오션의 KSS-3 배치 2, 다른 쪽엔 독일 TKMS의 21 ECD. 두 잠수함 모두 캐나다군이 요구한 성능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성능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는 뜻이죠. 그러니 더 아쉽습니다. 우리 배가 모자라서 떨어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우선 협상자란 일단 1순위 후보로 정했다는 뜻입니다. 계약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에요. 독일과의 협상이 틀어지면 우리 한화오션에게 다시 기회가 돌아올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1순위를 내준 건 뼈아프죠. 그런데 왜 밀렸을까요? 캐나다가 내세운 공식 기준은 양사가 제시한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작동한 배경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같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의 안보 협력이었죠. 결국 성능이 아니라 같은 나토 식구냐 아니냐가 마지막 저울을 기울인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우리는 또 나토라는 벽에 막혔구나. 실력이 있어도 그 울타리 밖에 있으면 소용없구나. 여기까지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동맹이라는 벽 앞에서 번번이 밀려나는 늘 보던 그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뒤 정반대의 장면이 벌어집니다. 2026년 7월 13일 현대로템 K2로 전차가 국내 방산업계 최초로 나토 품질 인증을 따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EAQAP2110. 쉽게 말하면요, 나토 회원국이 무기를 사들일 때 요구하는 품질 통과 도장입니다. 설계부터 개발, 제조까지 전 과정을 나토 기준으로 검증받았다는 증명이죠. 그것도 K2로 한 대에 그치지 않고 군안전차, 교량전차 같은 계열 장비까지 통째로요. 그럼 이 도장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나토 무기 입찰에 뛰어들 때 반드시 요구되는 품질 조건을 미리 통과해뒀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입찰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심사 한 단계를 먼저 붙어둔 셈이죠. 그리고 이건 소문이 아닙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의왕본사에서 직접 수여한 문서로 남은 공식 인증입니다. 밀어낼 때 쓰인 명분도 나토, 문을 열어준 열쇠도 똑같은 나토였던 겁니다. 밀어낼 때도 나토, 열릴 때도 나토. 불과 며칠 사이 같은 단어가 어떻게 한쪽 문은 닫고 다른 쪽 문은 열었을까요? 여기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명분이라는 건 같은 칼과 같습니다. 어떤 날엔 나를 베고 또 어떤 날엔 문을 따는 열쇠가 되죠. 그렇다면 그날 캐나다를 움직인 진짜 계산은 따로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토 인증이라는 종이 한 장이 대체 뭐길래 60조를 놓친 아픔을 뒤집을 열쇠라는 걸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방금 그 나토 품질 인증 AQAP2110 말입니다. 이게 왜 60조를 뒤집을 열쇠라는 걸까요? 한마디로 나토라는 거대한 백화점의 입점 심사를 통과한 브랜드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까요? 보통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심사를 받죠. 그런데 K2는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이미 문 안쪽에 발 하나를 걸쳐 놓은 겁니다. 나토 입찰에 필요한 품질 요건을 미리 통과해뒀으니까요. 남들은 이제 줄을 서는데 우리는 심사대 앞을 프리패스로 지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 도장은 K2 전차 한 대에만 찍힌 게 아닙니다. 고장난 전차를 끌어오는 군안전차, 강에 다리를 놓는 두량전차, 지뢰밭을 여는 장애물 개척전차까지 계열전차 전 과정에 통째로 붙었어요. 다른 나라 무기회사들이 수십 년 걸려 뚫는 그 문을 한국이 처음으로 연 거죠. 밀어낼 때도 나토, 열릴 때도 나토.
같은 단어가 이번엔 확실하게 우리 쪽으로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숨 한번 고르겠습니다. 확정된 건 확정대로, 전망은 전망대로 봐야 하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인증은 확실히 손에 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아직 그려지는 중인 그림입니다. 7월 8일, 한국은 나토를 향해 방산 파트너십 2.0을 공식 제안했어요. 함께 연구하고, 함께 만들고, 함께 운용하자는 큰 그림이죠. 여기에 더해 조달 기본협정 협상도 막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 15조 원짜리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들어설 길이 열립니다. 연 15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 방산이 1년 내내 전 세계에 파는 수출액에 육박하는 규모예요. 그런 시장이 매년 새로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매년 찾아오는 단골 시장의 회원권을 손에 쥐는 거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삶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무기 하나가 팔리면 그걸 만드는 공장이 돌아갑니다. 공장이 돌면 창원의 협력업체가 야근을 하고 그 집 가장의 월급 봉투가 두툼해지죠. 나라 사이 큰 계약이 결국 누군가의 밥벌이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진짜로 열리느냐는 단순히 회사 실적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의 일자리 얘기이기도 한 거죠. 다만 오해는 마세요. 이건 제안이고 협상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도장 찍힌 계약이 아니에요. 김칫국부터 마시자는 게 아니라 이제 겨우 그 문의 문고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얼마나 탐나는 자리인지 우리 입이 아니라 나토 안쪽 사람 입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나토 회원국 제품을 사고 싶어도 지금은 나토 생산량이 수요를 못 받쳐준다. 왜 못 받쳐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으로 무기 주문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주문은 산더미인데 정작 유럽 공장들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손님은 줄을 섰는데 물건 만들 손이 모자라는 가게, 딱 그 상황이죠. 그리고 바로 그 빈자리를 지금 한국이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저 통쾌한 성공담 같죠? 하지만 진짜 판도는 전차 몇 대를 파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판돈 옆에서 캐나다는 상상도 못한 자책골을 넣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캐나다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캐나다는 대체 뭘 놓친 걸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걷어찬 게 남이 아니라 캐나다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 장면으로 나눠서 보셔야 제대로 보입니다. 첫 번째 장면, 관심입니다. 올해 2월 캐나다 국방조달특임장관 스티븐 퓨어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간 게 아니었죠.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를 보고 한화에어로 창원 공장을 돌고 현대로템까지 직접 두 눈으로 둘러갔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도 만났고요. 쉽게 말하면요, 살 마음이 있으니 매장 안까지 들어와 구경을 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진 제일 큰 매장들만 골라서 말이죠.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큰손 고객이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 선택입니다. 그렇게 공장까지 다 본 캐나다는 정작 6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을 독일 TKMS에게 넘겼습니다. 60조 원이면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우리 조선소를 두 눈으로 다 보고도 정작 배는 독일에서 산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아쉬운 탈락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진짜 자책골은 그 다음 장면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 바로 자폭입니다. 퓨어 장관이 다녀간 뒤인 올해 4월, 한화에어로는 캐나다 APMA와 손을 잡았습니다.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 무인 차량까지 무려 5종류를 캐나다 현지에서 만들자는 약속이었죠. 쉽게 말하면 캐나다 땅에 방산 공장 5개가 통째로 들어설 그림이었습니다. 공장이 서면 그 안에서 일할 사람도, 정비하고 조립하는 기술도 전부 캐나다 안에 심어지는 겁니다. 나라 하나가 방산 산업을 새로 갖게 되는 크기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약속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한화오션이 그 잠수함을 수주한다는 전제였죠. 두 계약은 원래 한 몸으로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잠수함이 독일로 넘어가는 순간 이 공장 5개짜리 패키지도 협력 조건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수함 하나를 놓친 게 아니라 그 뒤에 딸려오던 산업 전체를 함께 날린 셈이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누가 캐나다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캐나다가 제 발로 자기 영토에 들어올 공장 5개를 걷어찬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손님이 매장 안까지 들어와 구경을 실컷 다 하고 정작 계산은 옆 가게에서 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가게가 자기 동네에 내주려던 지점 5개까지 자기 손으로 없던 일로 만든 거죠. 이걸 두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순전히 캐나다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럼 그 옆 가게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폴란드입니다. 캐나다가 문을 걷어차는 동안 폴란드는 축제 분위기였죠. 확정된 물량만 K2로 전차 360대, 목표는 최대 1000대입니다. 1차로 계약한 180대는 약속한 날짜보다 반년이나 먼저 받아갔고요. 게다가 폴란드는 무장과 통신, 포탑 구동까지 11개 분야 99개 부품의 정비 기술을 통째로 넘겨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폴란드는 남의 손 안 빌리고 자기가 직접 K2를 고칠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유럽 전역에 깔릴 K2의 정비 본점이 폴란드에 서는 셈이죠. 캐나다가 제 발로 밀어낸 그 자리를 폴란드가 그대로 주워 담은 겁니다. 한쪽은 제 발로 공장 5개를 걷어차고 다른 한쪽은 그 자리에서 정비 기술까지 통째로 받아가고요. 같은 나토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결과는 이렇게 정반대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통쾌극입니다. 캐나다는 사색이 됐고 폴란드는 웃고 우리는 사상 최대 실적을 손에 쥐었으니까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다 이겼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요? 자, 여기까지 오면 그냥 만세 부르고 끝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만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완벽한 대박이 맞습니다. K2로 2차 계약 180대에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입니다.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예요. 만드는 회사 현대로템은 어떨까요? 2025년 영업이익 1조 56억 원을 찍으며 이른바 1조 클럽에 들어섰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2023년 2천억, 2024년 4,500억, 그리고 2025년 1조, 2년 연속 2배씩 뛴 겁니다. 방산 매출도 3조 2,153억 원, 1년 만에 35.9% 늘었죠. 신문 헤드라인은 온통 사상 최대, 유럽 재패, 이런 말로 도배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박수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그 부조 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K2를 자기 땅에서 직접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현지 생산, K2PL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폴란드에서 찍는 단가가 한국에서 그냥 사가는 값의 2배가 넘습니다. 공장 새로 짓고, 라인 깔고, 폴란드 기술자 다시 가르치고, 폴란드 회사 이익까지 얹어야 하니까요. 게다가 현지에서 만든 물량은 수출한 주체가 폴란드가 됩니다. 한국은요? 핵심 부품 몇 개 대주고 브랜드값, 그러니까 로열티만 챙기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내 가게 간판만 걸어두고 팔았는데 정작 매출은 남의 공장, 남의 인건비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폴란드 계약에서 한국이 실제로 손해주는 돈은 계약액의 약 11%라는 겁니다. 현지 생산 비용에, 금융 비용에, 기술 이전 값까지 다 빼고 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9조 원짜리를 팔아서 실제로 남는 건 고작 1조 남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갑으로 번역해 볼까요? 10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내 통장에 찍히는 건 11만 원인 셈입니다. 나머지 89만 원은요? 폴란드 공장으로, 폴란드 노동자 월급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세금이 거치고 그 세금으로 도로도 깔고 학교도 짓는 거예요. 우리 창원 공장에 일감이 쌓여야 협력사 직원 잔업수당도 붙고요. 그런데 그 몫이 89%나 남의 나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부메랑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주는 입장이죠.
그런데 폴란드가 K2를 제 손으로 만들 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같은 유럽 시장에서 우리 경쟁 상대로 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가르친 제자가 옆 가게 차려서 내 손님을 데려가는 격입니다. 실제로 3차 계약은 한국 120대에 폴란드 현지 생산 90대로 협상 중이에요. 계약을 거듭할수록 우리가 직접 하는 몫은 줄고 남의 손으로 찍는 비중은 자꾸 커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방산 수출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6%예요. 2위 필리핀이 14%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한 나라에 몰아준 셈이죠. 쉽게 말하면 한 바구니에 계란 46%를 담아둔 겁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출의 절반을 한 거래처가 쥐고 있으면 그 거래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폴란드가 요즘 우리 무기는 우리가 만들자는 쪽으로 슬슬 돌아서고 있어요. 이 바구니가 흔들리는 날엔 우리 방산 수출의 절반이 같이 휘청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질문이 왜 나왔는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라는데 왜 협력사 직원 월급은 그대로고 왜 여러분이 사둔 방산주 주가는 안 움직이냐는 거죠? 이 질문, 괜한 트집이 아니었습니다. 실적 숫자 자체는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회사 고가는 실제로 돈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실적이 좋은 것과 그 돈이 내 일자리와 내 통장까지 내려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대박이라는 헤드라인과 내 삶 사이에 이렇게 89%짜리 벽이 조용히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맨 처음에 그 모순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밀어낼 때도 나토, 열릴 때도 나토. 똑같은 단어 하나가 문을 닫는 명분이 됐다가 며칠 뒤엔 문을 여는 열쇠가 됐죠. 도대체 이게 뭘 뜻할까요? 동맹이 의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그때의 손익계산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유리하면 끌어안고 불리하면 밀어냅니다. 어제의 명분이 오늘은 정반대로 돌아오는 게 냉정한 국제정치죠. 여기서 핵심입니다. 동맹은 의리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우리가 순진하게 정으로 대할 때 상대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호의는 끝내야 합니다. 상대가 고마워할 거라 믿으면서요. 아니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철저한 판매자로 서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갑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가 우리 무기를 못 구해서 줄을 서는 지금이야말로 그 태도를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냥 만세만 부르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독일이 60조짜리 잠수함을 챙겨가고도 K2한테 유럽 안방을 그냥 내줄까요? 천만에요. 독일은 지금 무섭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량을 월 1.6대에서 2027년엔 월 20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10배죠. 여기에 독일과 프랑스가 손잡은 방산기업 KNDS는 양국이 지분을 나눠 갖고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 지상무기의 거인으로 다시 뭉치는 거죠. 무기 조달에 쏟아붓는 돈만 90조 원이 넘어요. 우리 K2 한 해 생산량이 잘해야 100몇십 대인데 상대는 아예 판 자체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독일이 망연자실했다는 건 과장입니다. 넘어졌다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는 중인 거죠. 그래서 진짜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의 강점인 빠른 납기와 현지 생산이라는 무기가 과연 언제까지 통할 것인가? 독일이 생산 라인을 10배로 키우는 순간 그 강점은 순식간에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답은 분산입니다. 지금 우리 방산 수출의 46%가 폴란드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절반 가까이 담아둔 셈이죠. 이 바구니가 흔들리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장을 넓혀야 합니다. 루마니아가 K2 216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페루와는 육상무기 총괄 합의를 맺었습니다. 아직 확정 도장이 찍힌 건 아니지만 문은 분명히 열려 있죠. 다만 넓히기만 해선 안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죠. 완제품은 반드시 제값받고 팔 것, 그리고 우리 밥줄인 핵심 기술은 절대 통째로 넘기지 말 것. 지금처럼 공장까지 지어주고 기술까지 얹어주면 그 기술로 만든 전차가 몇 년 뒤 유럽 시장에서 우리 경쟁자로 돌아옵니다. 그래야 부조를 팔고도 손해는 고작 11%만 주는 그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구조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같은 나토라는 명분이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캐나다는 제발로 자기 땅에 들어올 공장 5개를 걷어찼고요. 구조 대박의 실수령은 고작 11%. 그리고 폴란드 편중과 독일의 반격이라는 청구서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동맹은 의리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것. 이제는 호의가 아니라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판매자로 서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래도 동맹은 지켜야 한답니까? 아니면 이제 철저히 계산기부터 두드리자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이 저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다음 편에선 폴란드 현지 생산이라는 부메랑이 언제, 어떻게 우리 등에 되돌아와 꽂힐지 그 시나리오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것도, 요란하게 흥한 뒤 슬며시 새어나가는 것도 결국은 숫자가 다 말해주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